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37강, 저번에 십성조합 5번째 인풋과 아웃풋에 있어가지고 정인하고 상관, 식신, 편제 이런 식으로 알아봤었는데요. 그 후편으로서 오늘은 편인에 대한 부분, 편인의 상관, 식신, 그 다음에 정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풋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그 입력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오는 식신, 생재,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표출되는, 그러니까 출력에 해당되겠는데요. 그 간단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식상과 그 다음에 재성, 나를 생하는 입력인자가 되는 인성, 그 다음에 인성에 또 인성이 되는, 그리고 나를 극하는 관성. 여기서 이제 입력이라는 부분은, 인풋이라는 부분은 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 인성이 나를 통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이 출력 부분이 이제 식상이 되겠는데요. 그 36강에서 저희가 했던 그 어떤 그 정인에 대한 부분, 정인과 상관, 그리고 정인과 식신에 대한 부분이 입력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정인적으로 정상적인 입력이 되었을 경우에, 정상적인 입력이 되었을 때는 왜곡이 없이 바로 출력이 된다, 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왜곡이란 부분이 뭐 잘못된 입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구를 할 때, 그러니까 야구의 투수가 이제 그 타자에게 이제 그 공을 던질 때 직구를 던진다 그러면 이게 정인으로 올바른 정면 승부를 하겠다, 정인의 어떤 부분이라 그러면, 이 왜곡이라는 거는 커브, 그러니까 타자를 속일 목적으로 직구를 빙자한 이제 커브를 이렇게 던질 경우에, 당연히 그러면 직구를 쳐야 되는 타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직구를 쳐야 되는 타자 입장에서의 백스피드는 커브로 돌았을 때의 그 타이밍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서 한 템포를 죽인다든지 해서 쳐야 되는 출력 또한 왜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곡이 나쁜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외자가 이게 외자 맞네요. 점점 인간의 언어를 좀 잃어가는 듯한 이 왜곡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면은, 정상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1을 넣으면, 예를 들어 뭐 2가 나온다 그러면, 뭐 1.1을 넣으면 뭐 2.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입력 부분이 달라짐에 따라서 출력이 다른,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식상이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는데요. 그 36강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정인 상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교육적인 인자, 상담이라든지 영업 부분에 있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인성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제대로 된 어떤 인성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는데, 표현을 하자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결과물이라든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다, 어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편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정인 상관과 이렇게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편인은 늘 긴장하고 고민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대외인적인 관계성, 저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항상 그 긴장하게 되는 어떤 대인적인 긴장감을 편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관이 가미가 되면 어떤 그런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해져서 행동 능력의 어떤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순발력이라든지 상관의 순발력, 그 다음에 상관이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어떤 그 기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치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면 상관의 능력이 극대화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최상급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지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재미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음식으로 쳤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정상적인 형태의 음식 조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약간의 어떤 그런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더 맛있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음식을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편인상관의 기질이란 게 굉장히 보면, 왜냐하면 그 쉽게 말하면은 손오공이 삼장공사의 인성을 가진 거 플러스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재치 있고 순발력 있는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여우 기질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우 기질이 있는 어떤 부분들, 다소 어떻게 보면 정인 입장에서는 얄밉기도 하고 얍삽하게 어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매력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생활면이 강의하면서 나쁘다 좋다를 대놓고 극단적으로 할 만한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에도 좋은 게 있고 좋은 것에 나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표면적으로 내지는 드러나는, 그리고 속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매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를 좀 뽑아내 가지고 좋게 포장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어떤 식상한 어떤 그런 매력보다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재성이 많으신 분들이나 무인성 같은 경우에 또 궁금하면은 못 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편인상간들은 알려줄까? 막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수수께끼를 낼 때 미리 조금 이렇게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안 알려주는, 다 안 보여주고 다 안 알려줌, 뭐 이런 매력들이 편인상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일반적인 정형화 틀에 있는 어떤 그런 삶도 있지만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는 이 삶 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편인상간이 어떤 그 능력치로 재주로 발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3.5도 이렇게 기울어 사는 어떤 이 지구의 어떤 그 환경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주가 구성되는 것 중에 어떤 그 가장 큰 요소가 에너지라 그러는데, 이 에너지가 지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그 에너지는 지금 현재의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구가 돌아가는 에너지보다 덜할 것이고, 그 말인 즉슨 이 편인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정인에 비해서 플러스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라는 저 나름대로 이제 식이 있는 게, 생각 에너지도 사실 우리 먹는 음식이 소화가 돼서 나중에 에너지로서 활용되는 분야 중에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두뇌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뭐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데, 어떤 특히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듯이,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편인이란 게 어떤 사용되는 에너지가 엄청 그 지구가 이렇게 우리 지금 정상적인 어떤 궤도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23.7도 기울어서 돌아가는 어떤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나중에 저희가 배우게 됐지만은 어떤 오행 플러스 육기라 그러는데, 육기 중에 있다 인신 상화라고 해서 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지구가. 그러니까 편인도 마찬가지. 이 정인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정인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편인과 상관이 살아가는 데 있던 변칙적인, 현재 이렇게 지구상이, 그러니까 지구가 삐딱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오히려 보면 저 편인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어느 게 정상적이다 아니다를 뭐 떠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테크닉 같은, 기술 같은 어떤 그런 재주로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보다 우월한 능력을 쓰는 가장 중요한 거, 이 지혜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략가라든지, 이 전략가, 그 다음에 어떤 얄밉게 이렇게 남들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속이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 모략이라든지 잔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인상관은 굉장히 쓸모가 많은 그런 지혜를 장착 꾀주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혜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지식이 이제 요게 이제 활시위거든요. 활시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입구자 딱 해서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꽂아서 말을 하는 거, 아는 거, 그 다음에 이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말씀원이에요. 또 이건데 이 말을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해서 말하는 능력, 아니면 아는 것, 정보, 이거 지식이라 그러면, 지혜는 여기다가 나일자가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게 나일자가 이게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숙성이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생각들이 모여져서 지혜, 슬기로운 어떤 그런 해자가, 이 해자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지혜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 쓰는 거, 쓸어 담는 비추를 눈을 갖다가 쓰는 어떤 이런 어떤 그런 형태를 갖다가 취했는데, 이 모든 지혜의 해자는 슬기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이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개수의 감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지식보다는 지혜가 굉장히 더 깊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일반적인 그 알미라는 거, 정보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나중에 생각이 반영이 돼서, 곱씹은 생각이 반영이 돼서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되는 그런, 이 엄청난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예. 편인상관은 그런 상대보다 우월한 능력을 쓰는 지혜가 있다. 지식보다는 지혜. 저희를 또 지금 이거 하는 게 어떤 생활명리학 지식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배우고 있는 십성이라든지 뭐 12운성, 뭐 신사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식이라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지에 대한 정말 심장으로부터 오는 그 고민의 흔적들이 반영된 명리 해석과 그 해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할인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거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동반된 깨달음이 지혜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편인상관은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편인스러움 플러스해서 이 상관의 능력이 더해져서 어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정인상관의 또 좋은 점, 교육상담, 삼장법사의 손오공에게 삼장법사의 지혜가 가미된 그런 정인상관과 아울러서 편인상관은 이러한 어떤 그게 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삼장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인 플러스 무식상 같아요. 손오공이 다 해주잖아요. 오공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손오공 입장에서는 관성도 있고요. 관성에 있어서 관성이 있고, 식신재산. 어려운 거를 해결해주는 식신재산인데, 인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 무식하게 마음대로 할 때, 손오공이 이게 긴고라라고 이렇게 손오공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준, 이게 긴고라라고 하는데, 손오공 이거를, 그러니까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같이 합쳐져 있는 모습, 이게 정인상관이라 그러면 대단한 거죠. 편인상관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인적인 긴장감에 있어서 극대화 능력을 득대화할 수 있고,
우리 변칙적인 어떤 지금 현 시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재주가 있을 뿐더러 상대방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어떤 그런 지혜를 장착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관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상관은 그 말 주변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빠르고, 말씀 빠르고도 순발력이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기교와 재치가 있다 그러면, 식신은 내가 좋아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서, 혼자 놀기에 진수, 내가 좋으니까, 남이 뭐라 하건 말건, 상관은 남의 눈치 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편인 식신은 혼자 놀기에 진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야만 할 수 있는, 맞춤형, 이건 내가 하고 싶어야 돼.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 맞춤형 관심. 그리고 이게 편인과 식신이 같이 있으면 늘 도식하는 어떤 그런, 도식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편인 도식이라 해서, 도식은 나 안 해. 밥그릇 틱 없는, 예. 편인 식신은, 제가 이제 미토에, 미월에 이제 정화니까, 을목이지 않습니까? 월지가. 미토 내 을목 자체 도식도 있으면서 도식하기도 하는데 신금이 있어서 재성이 인성을 딱 극할 때 그러면 도식은 안 하죠. 그래서 편인의 즐거움은 나중에 재성이 추구를 한다고. 재성이 있으면 카바가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편인 식신은 도식의 외로움. 쥐가 지 밖으로 없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가 뭐 해야 되는, 지 스타일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뭐, 안 된다. 그럼 엎어버리는데, 그 즐거움이 있으면 도식은 안 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 놀기의 달인, 진수가 편인 식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잘 노는 편이고요. 혼자 논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이 외로운 게 막 고독한,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고독한데, 도식해서 외로운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 없는 어떤 무의고 같은 그런 외로움. 할 일이 없는 외로움. 그런 외로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인간적인 그 고독함, 이런 부분 보고 약간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 연구 개발 등 이 도식성 전문 기술. 이 도식이라는 게 밖으로 없고, 다시 해야 되겠다. 없고, 다시 해야겠다 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도자기를 갖다 만들었다 깨고 다시 하는 거. 특히 요즘 과학 기술 관련돼 가지고 하실 때 연구하다가 다시 안 돼서 실패해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고난 거죠.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되고, 이 도식성 전문 기술, 전문 직업을 택하는 것이, 이런 것이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철학도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끝이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야 되고, 명리가 가장, 여기 보면 명리가 가장 또, 편인 식신이 있으면 명리를 계속, 그 사주 명식을 보고, 또 보고 또 하기 때문에 어떤 명리도 마찬가지 될 수 있겠고, 특히 뭐 생명공학이 있어가지고, 특히 바이오 쪽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성공하면 정말 대박인데, 이것을 꾸준히 실천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그 편지의 즐거움도 있어야, 그 하는 그 뿌듯함. 그러니까 식신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런 거 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또 이 편인 도식이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도식해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뭐냐면, 이게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여기를 부정을 해버리면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끔,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가는데 내 생각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원래 이러니까, 야, 원래 세상은 이렇게 세상이 기울어 돌아가는데 내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되게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얼토당토 않게 안 되는 일을 뭐 되게끔 해서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나 환상적인 그것도 다른 제쳐놓고,
그거는 환상이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 불가능한 걸 가지고 막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 힘들어 보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끝 닿는 데까지, 도대체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그건 운이 나중에 이제 작용한 거였는데, 그때까지 운이 안 되는 운이었는데, 그 운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당했다는 거, 이제 안 좋은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끝닿는 쪽에 가게 되면, 야, 이거 세상에 나한테 안 맞다? 내가 이걸 갖다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명리 쪽을 알게 되면서, 이제 거기 끝닿는 데까지 가면서 생각했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정적으로 이게 부정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 자체도 편인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사에 안 좋은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사람을 볼 때도 부정적인 거는 분석은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매사 긍정으로 일관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을 때리면 이건 긍정이 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탁 때려주고 계속 긍정적으로 가면, 내 앞날이 눈 감아 보세요. 어둡죠? 그게 네 미래입니다. 그게 아니고 눈 감아 보세요. 어둡죠? 그게 우리가 모르는 무지한 삶입니다. 근데 눈 떠보세요. 밝죠? 보이는 삶,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는 데서 다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요. 정인식 씨는 이 말씀드린 정인 상관이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처럼 교육하고 상담하고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탁월한 결과물을 내는 어떤 그런 거라 그러면, 정인식 씨는 완전 이쪽에 진짜 좋아서 딱 꽂혀가지고 정말 대철학가라든지 정말 그 분야에 정말 권위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적 어떤 교수, 전문가, 이런 품격이나 이런 걸 겸비한 그런 어떤 그 기질이 있다 그러면, 편인식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더 약간 했다가 엎었다가 여러 가지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어떤 그 기술들에 있어서는 좀 더 타고난 어떤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고, 이 편인 식신에 이제 편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식신 제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식신 제사는 예를 들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100의 에너지를 넣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20 내지는 200의 에너지를 넣어서 해결하려는 이 기질이 또 편인 기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오지랖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딱 깔맞춤에 맞는 어떤 그 양의 에너지가 아니고, 당연히 에너지가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어떤 행동들이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오지랖이라 그러는데, 사실 오지랖 없이는 식신제살 안 됩니다. 이 상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지랖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오지랖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잠깐 있는 게, 내가 잘 해주고 뺨 맞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또 오지랖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식신이 아닌 거야. 남의 눈치 보는 건 상관인 거지. 잘해주고 뺨 맞는 생각하는 거는 상관적인 거고, 식신은 그냥 저스트 고헤드, 그냥 직신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쟤 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응? 오지랖 떠는 거 아니냐? 그 상관들이 그 식신한테 오지랖 떨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식신들은 상관보다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 너 안 봐 이 새끼 이렇게 접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게 있는데, 요것도 기존의 그 사주에 띄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운이 들어온다든지, 그죠? 세운이라든지 대운, 그다음에 오른 같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그런 인자를 가진 사람과 같이 합을 이뤘을 때도 이런 것들의 기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단점, 편인 식신의 안 좋은 장점, 잘 해 나가다가
잘 하다가 순간 엎어버리는 도식의 어떤 그런 기질. 예,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걱정, 고민. 걱정, 고민, 생각이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스럽게 얘기할래요? 뭐 용기 내 볼래요?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편인스럽게 생각 걱정 많은 게 편인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돼서 도식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딱 끊으면 됩니다. 부정적인 거를 긍정으로 돌리는 에너지. 생활 명리를 배워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안 되니까, 이게 왠지 모르니까 내 삶을 알려고 배우는 어떤 이 명리에서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은 내가 관심을 꽂으면 이 꽂은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다. 이래서 항상 긍정과 부정은 같이 붙어 있는 거. 빛과 파동은 함께 한다. 생각의 파동, 눈에 보이는 빛 같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부정의 이면에 있는 긍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눈에 보여지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명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알면서 느꼈던, 지금도 굉장히 사실 써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눈에 보이는 이 부정이 내 눈으로 보는 거라고도 보이지만 반대로 이게 내한테 주는 내 어떤 그 생각이나 그거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말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 반사돼서 오는, 그러니까 내 앞에 거울이 하나 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습성이 생겼습니다. 이 명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양이라고 해서 뭐 참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종교는 어디든지 관계없지만 기도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조용하게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니까, 이 편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나니까 이런 좋은 명리의 어떤 그런 지식도 들어오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 명리에 대한 지혜가 생겨가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글씨로 해서 36강에서 정인상관하고 편인상관 비교스럽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스킬, 기술적인 어떤 특성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인식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편인식신은 삐지면 오랫동안 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편인상관 같으면 말로서 어떻게 한번 하려는데, 식신 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버려. 괜히 씨알때금을 말해봐야 또 그 짝이 상관이 써버리면 말싸움도 안 될 뿐더러 삐지면 말 안 하고, 편인식신을 푸는 방법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재성이라는 게 돈으로 될 수 있지만 또 즐거움엔 끝이 없다, 이렇게 내가 즐거운 걸 추구하거나 즐거운 거리를 던져주는 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도식 상태이면 자식을 얼른 있나라, 싫어, 나 안 해, 이러면 있나 이 자식아 이렇게 해가지고 돈 줄게 이렇게 하든 이렇게 세워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뭘 사줘, 이렇게 아빠는 아파트 사줘, 자식을 이렇게 고기 잡는 방법을 이렇게 줘가지고 아파트를 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아파트 사주고, 사줘야 됩니다. 재성으로 해결이 된다. 통라지면 오랫동안 말 안 하는 게 도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재성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성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삐졌다, 남자친구가 또 말 안 한다, 그러면 선물과 현금으로, 이게 재성이거든. 도식의 해결 방법은 재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성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선물과 현금으로 이제 해주면 이렇게 이제 삐졌는데 바로 또
해벨레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구찌 사달라 그랬어? 에르메스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구찌보단 에르메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고마워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편인의 즐거움, 편인의 즐거움, 재성. 힘든 세상을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을 머리 아픈 것을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식신으로서 만들어내는 이 재성 결과물, 이 재성으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 간단하게 보면 이제 뭐 2000년생인데요 무관의 무재입니다. 무관의 무재성. 하고픈 일은 되게 많은데 이게 도식을 시켜서 뭐든지 한 3개월 이상 넘어가는 일이 없다. 해보는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명주한테 어떤 하는 거는 어떤 가르치는 인성이 있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연구, 가르치는 거, 그리고 가장 도식의 직업에 가장 좋은 거는 예술, 음악이나 미술이라고 생각되는 게,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캔버스 던지고 다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그래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멜로디나 어떤 감흥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고, 어떤 예술 분야는 요즘 뭐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그죠? 사진 뭐 엄청 많죠. 예술적인 분야. 그러니까 했다 또 해도 실증나지 않는,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연구도 마찬가지로 했다 또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어떤 하고자 하는 식신의 어떤 그런 꾸준함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떤 직업은 뭐 모든 어떤 그런 했다 또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 될 수 있겠고요. 편인격들, 특히 편인격들이라는 거는 이 도식, 생각, 머리 아픈 게 이 직업, 거의 뭐, 이 도식 때문에 도식이 최상급으로 소위 말해 이빨이 묶여가지고 나 안 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힘들고 안 해. 세상에 묶여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편인격 중에 또 이 기토가 유금의 장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식하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놀고 먹기, 식신이 이제 도식당하면은 장생 입장에서는 놀고 먹는 어떤 그런 것들, 기질. 마찬가지로 신월의 임수 같은 경우에 이제 임목이 도식을 당하면 놀고 먹으려는 기질이 강하다. 이 장생이면, 장생은 더 하지 않습니까? 챙겨줘야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먹여주는 어떤 그런, 장생은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고 좋은 운석이죠.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어떤 편인의 어떤 식신 부분 관련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재성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인 대 재성. 내가 생하는 식상이 식상에서 식상이 생하는 식상이 재성이라고 보면,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관성인데, 재성이 다시 관인상생을 하고, 재성이 관인상생을 할 때 인성이 나를 생하면서 내 식상을 극하는 것.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은 이게 어떤 극이라고 보면 돼요. 말씀드렸지만 편인이 재성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편인은 재성의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돈을 벌어야 행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동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편인이 되는데, 편인이 재성의 극을 받으면, 이게 제극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극인이, 편인은 재성의 자극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거, 골치 아픈 거, 돈으로 해결을 보자. 돈 벌어서 행복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또 이런 특성 중에 이게 제극인 특성이 판단이 척 보면 안다는, 판단이 되게 빠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성 다음에 관성, 인성인데, 이게 생략되는 게 있잖아요. 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식상이 생략되고, 나의 경우에 식상을 거쳐서 재성을 가야 되는데, 이 재성은 이
판단이 되게 빠르다. 속단하고 족집게로서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빨리 어떤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성분인데,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제거인은 조금 느리게, 편인보다 좀 느리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 편인 같은 경우에 책으로 쳤을 때는 이게 잡지책 같다 그러면은, 정인은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고, 이 정인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어떤 그 잘못된 거라든지 아니면 틀린 글자를 갖다가 고쳐서, 그러니까 정인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아라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찰떡 알아먹는, 알아서 정인이 알아서 고쳐서 똑바로 알아먹는 그런 어떤 그런 성분이 있다.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틀린 것들을,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려라고 그러잖아. 틀려, 그거 안 맞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지 않는 거하고 틀린 거랑은 다르. 틀린 거는 옳다 그러다 할 때, OX 할 때 틀린 건데, 야, 그거는 그 말은 틀려. 그 말은 안 맞았는데 틀려 해도 고쳐서 생각하는 거. 틀린 거, 요즘 저희들이 쓰는 말 중에 그게 아니고 안 맞다라는 생각이 다르다를 틀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어떤 물건하고 B라는 물건은 이거는 다른 건데, 이 물건은 틀려,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틀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정인이 있으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편인대 재성은 판단 결과 도출의 어떤 그 순발력이, 판단의 결과물에 대한 해내는 어떤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면서 또 이게 아닐 때 생각을 또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변덕. 변덕 부리는 거는 이제 나쁠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이 맞지 않다 생각할 때 바꾸는 거, 변덕, 그런 기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거기는 일단 대표적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책 보면 안다, 안 봐도 비디오. 이게 이제 제거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문맥이 되겠습니다. 편인의 도식을 현실성으로 만드는 것은 재성이다. 편인이 밥그릇 엎을 때, 나 아내 이럴 때 아파트 하나 사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현실성으로 만드는 것, 희망. 현실성이에요. 편인의 도식을 현실성으로 만드는 희망적인 것이 바로 재성입니다. 이 재성은 말씀드렸지만 돈도 될 수가 있고, 즐거움, 내 것, 내가 아끼는 모든 것, 아끼는 것,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인에서 정제와 편제를 나눠서 보면, 이제 편인 정제는 거기에 이제 뭐 편관, 식신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편인 정제는 예민한 어떤 정제가 되게 꼼꼼하고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 여성스럽다는 말도 사실은 남성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또 페미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좀 아기자기한 남자들의 소포함보다는 사실은 어린 꼬마 애기들의 여자 애기들의 여성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민한 여성스러움하고 세밀하고도 꼼꼼하면서 또 깔끔한 결벽성, 이런 것들, 편인 정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편인 정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년이 용돈을 받으면 저축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좀 더 나가서, 근데 이 제극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 소년 시절에 재형저축 들고 딱 이렇게 돈 모아서 군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한다고 한번 재기인 당한 제극인은 돈 있으면 써버림. 편제적으로, 편제잖아요. 사업한다고 하다가 확
이렇게 날리는, 제극인 당한 제극인은 돈 있으면 써버린다. 소년이 용돈 저축하다가 아 이거 아니야 더 제발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제극인 당하면 휙 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전관리, 이 정제는 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월급, 뭐 이자 이런 부분, 정제를 철저히 다루는 어떤 그런 금전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편인 정제가 있으면 어떤 금융권에, 금융 관련된 업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 것을 아끼는 것, 내 어떤 몸을 아끼는 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려고 하는, 저는 편제라 건강에 관심이 없지는 않은데요. 아파도 그냥 약 안 먹고 버티고, 병원을 싫어하고 안 가게 되고, 내성을 기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 편인 편제적 관심. 예술적인 재능, 편인 정제는 예술적인 재능, 이 꼼꼼하고 치밀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런 꼼꼼하고 치밀하게 굉장히 이 정제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딱! 폼에 딱 짜놓고 깔끔하게 딱 계산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요구되는 예술성. 어떤 그 분자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바이오 쪽에 보면 왜 우리나라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세포에다가 이렇게 뭐 주입시키는데 손기술이 좋으니까 워낙 이 정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편의는 또 이렇게 고민만 해야 되니까 힘이라는 어떤 그 요구되는 그런 예술적 재능. 예술적 재능이라는 게 음악, 미술 다 포함한 넘어선 그 예술이라는 게 우리 어떤 그런 그 아트라는 게 예전에 우리 비단 음악 미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적인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 기교하고 테크닉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고 치밀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편인 정제를 가지신, 특히나 거기에 이 평관의 어떤 그런 왜 이게 더 있고 식신의 이 기술이 딱 포함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인 편제는 편인 정제에 비해서 편제라는 것이 이렇게 영역으로 보면 정제에 비해서 좀 더 넓고 바운다리 이런 것들이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편제 같은 경우 약간 다소 특이한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발명, 기획, 독특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혹은 아이디어에 가진 인자가 있겠고, 편제가 말씀드린 여행, 내 영역 확보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편제의 욕망과 관련돼서 여행도 되게 좋아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편인 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년이 사업을 꿈꾸는 어떤 그런 부분, 편제는 정제에 비해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이자에 비해서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년이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사업을 꿈꾸는 그런 어떤 인자를 빗대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판단력이라든지 순발력이 편인 편제는 편인 정제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기 때문에 광고 카피라이터라든지 어떤 그 사업의 흐름,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있겠는데, 이자를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 한 푼 두 푼 아끼는 알뜰살뜰의 인자 정제가 이자를 생각하는 마음, 편제는 그까이 거 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이자의 연연하는 어떤 사업적인 일 자체의 그 넓음, 그런 것도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제를 편인으로 치밀하게 궁리하고 고민하는, 편인스럽게 편제를 생각하는 그런, 편인을 편제하다, 편제를 편인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카피라이터적. 저도 카피라이터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요. 편인 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사업화하고 싶어 하는, 편제가 사업입니다, 사업. 편인 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적인 그 기질, 예술성,
어떤 그런 치밀하고 꼼꼼함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으면, 편인, 편재는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어떤 인성의 사업화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어떤 기획사 사장을 꿈꾸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 여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인 편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정제랑 같이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성혼잡인 경우에는 정제를 따라간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사업이 결과치가 뭐 매달 얼마씩 나오고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따져보는 꼼꼼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편의는 머리 아픈 거니까 편인 정제 같이 있으면, 편제 정제가 같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역을 확보하고 넓히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제와 편인 정제와 대비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 편인과 그 다음에 비견겁제 같은 경우에는, 편인 비견겁제. 예전에 그 편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정인이 이제 어떤 엄마라고 얘기를 했고, 편인은 예를 들어서 뭐 편모, 뭐 서모, 라고 말씀드렸으면, 정의는 모유 수유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이제 모유를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받아 먹을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의는 모유는 아니고, 편인 비견의 경우에는 모유가 대신에 분유를 먹는 어떤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편인 비견 같은 경우에는 홀로서기 또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편인 겁제는 말씀드렸습니다. 내 거를 뺏어가는, 분탈하는, 내가 뺏어오는 그런 어떤 경쟁적인 기질이다 보니까 모유는 고사하고 분유도 서로 뺏고 뺏기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집성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편인 겁제는 자급자족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어떤 그런 기질보다 더 심한, 혼자서 자력갱생, 살아남아야 된다. 일단 살아남아야 뭔가 이렇게 소년이 잘 먹고 잘 자라서 좀 커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 여기 그래 클 수는 있다. 이 비겁이 많으면, 이 편인의 비겁이 많으면 이것보다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명식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견이 도움도 된다고, 배기량이 크니까 도움도 되고, 비견은 뭐 겁제에 비해서 싸우지는 않는데 엠빵 나눠 먹기 할 수는 있는데, 겁제는 이거는 내가 못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뺏어 먹기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경쟁력. 지금 현 시대, 그 물질 만능 시대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건 사용자 측 내지는 제 개인적인 스스로 편인 편관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경쟁력은 없습니다. 경쟁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비건 겹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편인 편제 편관 식신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는 뭐 그 자체가 비견 있고 겁제가 없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일단 그 생각이, 그래서 비축을 하고 모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인성 부분에 있어서 이 재성이 가미가 되면, 재성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양립하는 물질 만능 시대에서 결과물을 원하는 어떤 현실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재성적인 부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내 마음이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편인스럽게 지금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때가 아니라 가지고, 이 때가 아니라서, 이 때가 또 그죠? 돌아오는 운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다시 시간. 뭘 하면 기다리냐면,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성 부분이 가미돼서 내 몸에 남아있는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느낌, 그런 노하우가 저한테는 이 재성이라도 생각을 되고, 이 재성이 그렇다고 치지만 고착된 생각이 아니라 늘 변화되는 생각에 맞춰질 수 있는 이런 편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 이 결과에 대해서 같이, 편인이 비겁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독고자 일해봐야 사실 그냥 혼자 벌어 혼자 먹는 거 편하긴 편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 어른들 늘 하시는 말처럼 좀 손해봐도, 내가 분을 좀 덜 먹어도,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운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이제 봤을 때, 저희들은 이 명리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 좀 더 이제 그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시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사주 해석을 할 때나 이제 또 나중에 해석한 다음에 적용을 할 때에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이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지혜는 결국 내 거지 않습니까? 내 삶의 지혜로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니까, 이래서 이 타이밍은 지금 내가 힘듦을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덜 마음 에너지를 쓰고 이해하고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인 편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식신, 비견, 편재가 같이 있는 그 사주 명식을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개축생 73년생이고요. 지금은 이제 49, 50이구나. 50살 되시는 분인데, 일단 이분의 사주 특성이 1번, 일단 이분이 이제 던쳐에 있는 것 중에서 관성이 없는 무관성 사주인데, 지금 대운이, 지금 이대운을 흐리니까 정관 대운이 들어와서 편관 대운까지 관성이 없는 데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축월의 을모이신데요. 이분이 축이라는 그 특성이 이제 그 압축하고 뭐 이렇게 추운 겨울을 끝내는 성분인데, 이 직업적 특성, 이분이 삼성 공채 출신이에요. 삼성이 직접 회로 모으는 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이 또 보험도 되잖아요. 보험. 왜 안 좋은 땅 막 개발이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아직 묵혀놓은 땅이 나중에 대박 나는 그런 보험 같은, 그러니까 생명 공채 출신의 보험의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비견, 의의 뿌리가 있는 같은 그러니까 친구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분도, 이 친구분, 이분도 지금 그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게 이제 같이 또 이 비견이 다시 이쪽에 다시 생하려고 하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부모 형제가 이제 빨대 꽂으려고, 그 남편, 외국계 CEO, 외국계 금융권 CEO라고 하셨는데, 거기 꽂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수의 이 감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게 있어서, 정이,
그러니까 무관인데 그 인성이 많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이 많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 이제 어떤 생각은 그러면서 무관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건 굉장히 또 이 주변에 분들에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지는 성향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저기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입장인데, 이 편제다 보니까 이 코스메틱 사업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을묘 입장에서는 자축이 공망인데, 이 공망이라 가지고 이 뭐 부모랑 떨어져 사는 건 맞는데, 이 축이 공망이라서 이 나라 국가 공망이니까 뭘 하냐, 이분이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 말고 다른 나라 국적으로 바꾸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정이 많아가지고, 정이 많으셔서, 물론 뭐 이렇게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다시 편제적으로 이렇게 좀 스님이라든지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서 어떤 그런 그 재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돈은 그래도 재성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강한 게, 축중의 기토하고 그다음에 이 묘중의 그 간목하고 해서 각비합으로 재성을 쫙 땡겨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갑이 이제 기토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좀 많이 퍼주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지만 재성적으로는 무너질 일이 없는 그런 어떤 사주 명식으로, 오늘 그 십성론 그 인풋과 아웃풋에 있어 가지고 정인과 편인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재성적인 부분, 식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활용되는지 부분에 대한 명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37강 십성론 25번째로서 이 조합심리의 5번째, 인풋과 아웃풋, 정인, 편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38강에서는 식상, 생재하고 그 다음에 비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